YTN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성국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게 Say Goodbye 이런 얘기가. 오늘 노영희 변호사 마지막 방송이라고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표정이 뭐 슬퍼하지도 않으시고. 기뻐요. 그거 한 번 가시면 또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뭐 이게 뭐 때문에 하차하시는 거죠? 요즘에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네. 좀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윤 기자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장 기자는 뭐 관둘 생각이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관두면 안 됩니다.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북한이 오늘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서 전격 철수를 했다. 왜 했습니까? 글쎄요, 이게 갑작스럽게 통보가 왔다 그래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를 한다.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왜 철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인데, 다만 몇 가지 좀 짐작되는 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되는 와중에서도 이 남북 경협은 어떻게 좀 활로를 찾아보려고 계속 했었는데, 이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남북 경협이 좀 제동이 걸린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불만 표출이 아닌가. 실제로 그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메아리가 오늘 남측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인가?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결국은 미국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남북 간의 이런 협의라든지 이런 남북 경협이 미국을 움직이는 어떤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를 북한은 바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제한적인 성과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만 표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하노이 회담 결렬, 그리고 이어지는 그 양국의 좀 불안정한 모습,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하나도 들려오지 않고 있네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사실 근데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던 이 남북 연락사무소장 간 회의가 지금까지 3차례 정도 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는 그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인데, 그렇죠. 이걸 일방적으로 깼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뭐 우리가 동네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렛대 삼아서 다른 쪽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불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고 절박하다. 저는 이제 이런 메시지로 듣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다른 선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자면은 가장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을 찾다 보면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대신에 이제 남측 우리 대한민국만의 어떤 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복합적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 유인 수면마 취재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부진 회장은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 어떻게 불거지게 된 겁니까? 네. 강남 성형외과죠. H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독립 뉴스 사이트죠. 뉴스타파에 그 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간호조무사 폭로에 따르면 수시로 이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이 수시로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받았고, 이부진 사장이 오면은 진료 예약을 모두 취소한 채 병원을 비웠다. 이 투약량도 일반적인 양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이 프로포폴의 부작용 가운데 숨을 안 쉬는 게 있는데,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사람을 지켜봐야 되는데 자기가 지켜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부진 회장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2016년
다리에 입은 화상 봉합 수술로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그 병원에 다닌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몇 년 전인가요?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랬죠. 변호사님, 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제 마약류로 사실 이게 분류가 2011년부터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약류 그 마약 사범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H 성형외과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부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렇죠. 관리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21일부터 그 광역수사대의 경찰과 그다음에 강남경찰서 그리고 보건소의 사람들 8명이 이제 가서 이걸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이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해당 의사도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좀 커질 수 있고 더 문제는 그런 것도 지금 이부진 그 신라호텔 사장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성형외과를 이용했던 다른 환자들의 사실은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이 없어가서 그냥 임무 제출을 하라 그랬는데 병원이 거부한 거고.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제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비치해서 조사를 할 때 제출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임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수사를 위한 압수 별도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발부받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찰은 이 제보를 했던 그 A라고 하는 간호조무사를 아직까지 만나보지 않았다. 특히 현장 조사 나갈 때까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라고 볼 수 없고 이부진 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버닝썬 사태에서 제대로 대처 못했다는 그 욕을 듣기 싫어서 너무 빨리 또 행동을 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진료 대장 쓴 대장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뭐 확인 증거도 안 되겠네요. 이게 의료법 위반으로 이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병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의료 대장 관리 마약류 관리 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부진 사장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이 사건이 좀 사건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제보자가 경찰에 좀 나서는 장면이 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이게 아마 연예인들이 지난번에 굉장히 뭐 100회 이상씩 프로포폴을 투약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아마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의사 처방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약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처방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어요. 이게 정맥류에다 직접 주사를 하면 그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중독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시간이 없고 이제 너무 바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이걸 맞으면은 푹 잔다. 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아마 이 프로포폴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법은 마련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솔솔 나왔던 것을 비춰본다면 지금도 어디선가 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봅시다. 선거제 개혁 단일안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을까? 일부에서 김관영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공수처 법안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영장 수사와 수사는 가능한데 기소권은 공수처에 주지 않고 검찰에 주는 방안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장을 임명을 할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 가운데서 5분의 3,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숫자죠.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공수처장 이 추천위원회는 이 여당은 1명만 포함이 되고 다른 교섭단체 그러니까 야당이 3명으로 참여를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이 공수처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 역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안 꼽는 찐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좀 이거는 왜 이런 안을 냈는지 좀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소권은 검찰에게 다시 그대로 갖고 있으면 과연 검찰 힘이 빠지느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내놓은 안이 이제 약간 좀 고육지책적인 절충안 비슷하게 나오는 거긴 한데 그게 사실은 본질을 모두 다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안 하느니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김학의 사건 한번 보십시다. 이게 당시 2013년에도 경찰에서는 기소를 해야 한다라는 수사 결과를 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그 결과 김학의 사건 지금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그 안대로 하게 되면은 공수처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더라도 검찰이 기소 안 하면 그만두거든요. 똑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이어야 또 합의를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 수험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전이 실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분 사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당혹스럽더라고요, 아주. 예. 누가 봐도 노 전 대통령 얼굴이었고, 그런데 노 전 대통령 얼굴을 노비가 낙인을 찍히는 장면. 거기다 합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로 노자 있죠. 노비 노자를 찍는 장면. 그러니까 화인이라 그러죠. 불도장을 찍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을 합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라는 것이 거의 명백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실릴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진 보면 2010년도 그 TV 드라마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얼굴에다가 노 전 대통령 얼굴 합성한 건데 밑에 설명이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일간 베스트 게시물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책을 만들면 감수도 검수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몇십 명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아무도 이거를 못 걸러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작년인데요. 국회에서 이 교학사 책을 지적을 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다라는 지적을 이미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70% 이상의 사진이 실제로 사온 사진이나 어떻게 자기들이 확보한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게 문제가 크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특히 DC 인사이드 같은 그런 검증 안 된 곳에서 가져왔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라도 어떻게 좀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검수를 했었다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글쎄 이게 좀 단순 실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출판사도 아니고 교학사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교학사는 원래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대거 사실은 그 참여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너무 극우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었는데요. 그때도 뭐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본인들이 실수라든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까지 터지고 나니 아마도 이거는 좀 실수를 가정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노무현 재단이나 이제 관련 분들이 사실은 명예훼손이든 뭐든 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교과서에 어떻게 이게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을 실을 생각을 했던 건지 역사적 사진도 아니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논란이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 교학사는 이것이 이제 검수 담당 직원이 확인을 못했고 구글링으로 좀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국회 지정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검증이 된 사진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또 뭐냐면 이게 일단 중고교 교과서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 교과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험서라는 점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저 검증하는 것에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런 좀 더 신경을 좀 덜 쓰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일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 더 많은 방점이 찍히는 거는 당시 이제 2013년이죠. 이게 교과서 논란, 극우 교과서 논란이 나왔을 때 이 교학사 회장이 그렇지. 모 방송에 출연을 해서 2014년 1월이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자신들의 교과서는 극우 교과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원 노조 놈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좌파들이 자기들을 비방을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점 때문에 좀 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학사는 사과문을 냈고 봉하마을에 찾아가서 사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이 돼야 되고 유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재단이 해소도 안 되고 유족들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그런 사진을 게재한 것만 가지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사실 이 부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모욕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모욕죄가 되려고 하면은 사자 모욕죄는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것들은 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뭔가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때 이제 아까 그 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회장이 지난번에 2014년 1월 달에 JTBC 나와서 한 말 중에 지금도 제대로 된 학교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책을 뭐 5부만 보내달라. 검토해서 괜찮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부심을 표현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식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인지 좀 궁금하다고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지상파 방송국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었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합성하는 이런 것을 몇 차례나 계속해서. 그것도 특정 방송사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SBS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그 사진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뭔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정 방송사에서 계속 반복해서 벌어졌다라는 점, 특히 이제 뉴스에서 사용되는 사진이 그랬다는 점에서 논란거리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는 이런 반복되는 일이 좀 그만돼야 될 텐데 언제까지 계속될지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노영희 변호사 가신다고 아쉽다는 댓글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이승인 씨께서 조만간 다시 봬요. 사랑해요. 노변님. 오목한 시절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민주시민님께서 방송 다 접으시는 겁니까? 정면 승부에서 보고 싶어요. 이정희님, 노 변호사님, 영민한 뇌생녀, 희희낙낙할 일들만 가득하길 바래요. 삼행시인데요. 노영희 이렇게. 그랬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종종 불러주십시오. 예. 커크펄펄님께서는 노을빛 같은 지정미 노 변호사님, 노을지듯 정면 승부 떠나가신다니 정면에서 아름다움을 담당하셨는데 이제 칙칙해서 어쩌나. 예, 제가 좀 칙칙하죠. 영광님은 짧고 굵게 노변 가지마 이렇게 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뭐 하시는 거 다 마무리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